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충격사건 정리 터졌다. 6년 흑역사 뒤집어졌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말을 해놓고 정작 정치 권력인 여당이 주도한 판사 탄핵소추에 침묵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후 정치권력이 사법개혁, 법관 탄핵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법원 때리기 총력전에 나섰을 때를 비롯하여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법원을 흔들고 법관을 압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를 보였을 때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과 용기를 보이지 않았거나 마지못해 의례적 비판 자제를 주문하는 정도에 그쳤다. 2018년 9월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는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인 사법부의 촉불 정신을 받들어 국민의 염원과 기대의 부응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민주화를 제시한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화답 논란을 야기해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빈축을 자초했다. 법관들이 엄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 판축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정치 권력의 외압을 맡기는커녕 정권과의 코드를 맞추려는 듯 사법부 흔들기, 판사 길들이기를 사실상 모른 척하여 사법부 독립을 공연불에 불과하게 한 결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인 사청문회 당시 행한 자신의 발언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민주적 정당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관 인사의 편향성 우려와 관련해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그가 지향하는 대법원장은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정성을 다해 귀 기울이며 합리적인 토론과 설득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부의 모습을 함께 다져가는 사람이다. 판사의 임무와 역할을 고려할 때 판사를 이념적인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여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였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다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을 통합하여 보다 성숙한 사법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2017년 9월 12일의 인사청문회 본질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장제원 위원회 대법원장 권력으로 자신의 이념이나 코드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국제인권법연구의 사람들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중용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몸담아서 활동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라든지 새로운 주요 보직에 관련되었던 분들을 발탁해서 인사를 하지 않겠냐, 소위 편향된 인사를 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다는 이용주 위원의 질의에 대법원장이 되면 어느 연구회의 대법원장도 아니고 국민의 대법원장인데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법관이면 법관이지 그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절대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든지 저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한다든지 정말 능력대로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우리법 연구회가 사법부 내의 하나회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의 기동민 위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 판사들끼리 모여서 법원에 관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 정도의 단체였다고 답변했다. 2017년 9월 13일의 인사청문회 본질위에서 성금주위원회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리고 소장 판사들의 기대와 관련해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예정이냐는 질의에는 앞으로 사람을 쓰거나 기타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크게 불리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결코 특혜나 이익을 보는 일은 없도록 극히 조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과는 전혀 달리 대법원장 취임 후 계속 소위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중용하는 코드 인사를 보여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 전체의 인사 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판사의 42%,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34%, 지방법원장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전국지원장의 24%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1월과 2월 법관 인사에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에 참여하거나 검찰 수사를 주장했던 판사들과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형사수석부장 자리 등 요직에 앉혔고, 서울중앙지법 3년 근무 원칙까지 깨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가족비리 의혹 재판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코드 인사로 특별히 유임시켰으며, 대법원장 취임 직후 실시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의혹에 대한 2차례 추가 진상조사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적폐 판사로 낙인 찍힌 관련 법원행정처 판사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징계를 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에 대해 언론은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 거짓말보다 심각하다는 김명수 인사 논란 외 민변 우리법 연구회 출신만 중용, 공정과 정의가 위태롭다 등으로 법관 인사의 심각한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2월 16일에는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한 법원 직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행태를 그의 재판 독립 외침은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며
그의 비정함이 오직 탐욕이었다는 것은 법관 인사를 통해 보면 또한 알 수 있다. 자기 편 사람 심기 인사라고 볼 수 있는 코드 인사다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상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인 법관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중용하는 심각한 편파적 인사권을 행사했고, 이러한 특정 출신을 중용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는 법과 양심보다 정권 이해에 맞는 편향적 판결을 내려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견제와 균형을 흔들어 법치 실현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을 초래했으며, 법원 내 하나회 논란을 자초하는 등 법관 인사에서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여 헌법적 가치인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음이 확인되었다. 이 또한 국회의 대법원장 임명 동의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본질위에서 주광덕 위원은 1998년 12월에 삼익 아파트 매수할 때 실제로는 1억 7천만 원에 샀는데 매수가 신고는 9천만 원에 한 것으로 했다. 실거래가보다 8천만 원을 낮춰서 신고했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어쨌든 세금 덜 냈다. 또 그 무렵에 아파트 팔 때도 실거래가보다는 4,200만 원 축소해서 실제적으로는 1억 1,200만 원에 팔았는데 7천만 원에 신고한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물론 그 당시 거래 관행에 따랐고 그것이 이르 허용되는 범위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비록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적된 자신의 잘못에 고개를 숙였지만 어느 고위공직자보다도 도덕성을 겸비해야 할 대법원장으로서의 자질에 큰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2017년 9월 12일 인사청문회 본질위에서 성금주 위원은 조사해보니까 춘천지방법원장 시절의 대부분의 출장들, 거의 모든 출장에 관용차를 이용했다. 그리고 8월 22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법원장 면담만 춘천버스터미널까지는 관용차로, 그리고 그 이후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답변이 다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장 면담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봤다. 후보자의 그날 일정을 확인해보고 실제 대중교통만이 일정에 맞출 수 있는 것이냐 확인해봤다. 일정을 확인해본 결과 후보자가 관용 차량을 이용했으면 적어도 1시간 10분에서 늦어도 1시간 50분 내에는 대법원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히려 대법원장 면담에 늦은 것이다. 이후 다시 질문했을 때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공무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였다. 이것이 두 번째 답변이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확인을 구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성금주 위원이 그러면 후보자 지명 이후에 관용차 사용 안 했냐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으며, 성금주 위원은 국민은 보여주는 대법원장을 원하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대법원장, 법관의 독립을 지키면서 사법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법원장을 원한다고 꼬집었다. 2017년 9월 13일 인사청문회 본질위에서 주광덕 위원회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4개월간 5회에 걸쳐서 크로아티아, 북유럽, 방콕, 발트 3개국, 러시아, 후쿠오카 이렇게 다녀왔다. 후보자 혼자 다녀왔느냐는 질의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가족끼리 같이 갔다고 답변했고,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 원은 부인하고 두 분 여행비냐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으며 1년 2개월 동안 꽤 여러 날을 10일, 10일, 3박 5일, 9일, 3일 많은 날을 해외여행을 하고 약 2,1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여행비로 썼다. 사법부 차관급의 고위공직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느냐는 질의에는 사실은 2012년도에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난 뒤 마음이 횡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금액이 저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2017년 9월 15일 제4차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주광덕 위원은 맞춤형 VIP 크로아티아 602만 원은 부인하고 두 분 여행비냐라고 질문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한 뒤 나중에 사실은 2012년도에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고 난 뒤 마음이 횡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많이 다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금액이 저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라고 하여 유감스럽게도 명백하게 위증했다고 지적했고, 전해철 위원도 결론적으로 602만 원은 후보자 혼자의 경비이기 때문에 부인하고 두 사람의 경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을 수가 있다고 확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그 밖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 전교조의 동성애, 교육결이나 대체복무 허용 등 주요 현안 질의에 대해 회피성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로 일관하는 등 대법원장의 최고 덕목인 정직성을 갖추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김명수 6년 흑역사 청산되어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 사법연감의 김명수 대법원의 기록은 무미건조한 통계 숫자로 남겠지만 김명수 6년은 사법부 흑역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장은 법의 최종 수호자이다. 판결 하나하나가 정치와 경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엄청난 예우와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을 정치 투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 받고 있다. 법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의 보루이다. 실상은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건이 전국 어느 재판부에 가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예측 가능성이 견고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사법 시스템은 다수결이 바탕인 민주주의와 작동 원리가 다르다. 다수가 반대해도 권력자가 싫어해도 법리에 입각한 판단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딛고 서 있어야 할 그 토대가 지난 5년간 무너져 내렸다. 어쩌다 소송을 하게 된 일반인들조차 이제는 변호사에게 담당 판사가 우리 법이냐 인권법이냐라고 질문부터 던진다고 한다. 기자들도 판결 기사를 쓰면서 재판장이 어디 소속인지를 검색하고 수소문한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믿음이 일상화된 것이다. 실제 그런 믿음을 뒷받침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과 결정들이 이어졌다. 온 국민이 알게 된 국제인권법연구회란 단체를 보자. 이 단체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아 동료 판사들을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고 그 위에 견제 세력이 없는 김명수 대법원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인권법이 사법부 헤게모니를 잡았다는 것은 현 대법관 구성이 보여준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6명이 인권법 또는 그 전신격이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이면서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이들 외에도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대법관이 2명이 더 포진해 있다. 대법원 판결의 권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요즘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이상하다는 말을 대놓고 한다. 노동 사건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방향이 다른 판결도 하급심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주리로 떠오른 인권법연구회는 인원과 회원 명단도 공개돼 있지 않다. 대략 470명에서 480명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3,000명 법관 중에서 15% 정도다. 그들 일부가 정치 판사라고 비판받은 것은 이념 성향 때문이 아니다. 2018년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주도하던 국제인권법 판사들은 야차 같았다. 양승태 대법원의 동료 법관들 탄핵시키고 그 사람들 쓰던 업무용 컴퓨터를 검찰에 넘겨주라고 난리쳤다. 그런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재판거래 의혹을 받던 권순일 전 대법관은 퇴직한 대법관 통장에 월 1,500만 원씩 꽂혔는데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쥐 죽은 듯 조용하다. 이런 내로남불이 있나?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인권법의 정치 편향성을 그같이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는 지방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추린 2명에서 4명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을 고르는 제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전국 판사의 15%가 넘는 인권법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원하는 판사를 법원장 후보군에 밀어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돼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선 국회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허위 답변서를 보낸 일 때문이다. 법조인들은 대법원장만 아니었다면 이미 기소됐을 사안이라고 했다. 누가 뭐래도 흔들려선 안 되는 사법부의 위상을 그 수장이 흔드는 현상은 지난 5년간 비일비재했다. 명백한 가짜뉴스도 지지정당에 따라 진짜라고 믿는 두 개의 국민이 만들어진 것에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 사라진 것에는 사법부 책임도 상당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 14명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등 13명이 바뀐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김명수 체제가 만든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회복하는 절제 있는 사법부 주류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나쁜 자가 임기를 채우게 해서는 안 된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